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26번째 시간입니다. 7단원의 내용 정리,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법생활과 시민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 그 법의식과 시민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법을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단원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법에 관련해서는 법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이 나의 기본권을 보장해줘. 나에게 이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법이 나를 올가맬 거야. 나를 괴롭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준법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의미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법의 신뢰성을 무엇보다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법을 제정할 때에 국민의 실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태가 되는지 국민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정당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공정한 절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이 공권력이 활용이 되어야지 이 법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네들은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찍어 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갖기가 어렵죠. 법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보다 이 법 자체는 그냥 어떤 집권자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냥 우리들은 그냥 국가의 하나의 그냥 소모품으로 만드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어느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뭐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실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그냥 법규에는 위반이 되지 않았어. 법규에는 위배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6시에 깨워줘 라고 서로 약속했는데 안 깨우고 갔다는 거죠. 안 깨우고 그냥 얘가 늦잠을 잤어. 야, 너 6시에 깨워달라는데 왜 안 깨웠어?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그럽니다. 난 깨웠어. 어떻게 깨웠는데? 일어나. 이랬다고. 일어나. 그러면 깨겠어요? 못 깨지? 야, 일어나! 일어나!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야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라고 얘기는 했어.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놨다는 거. 않도록 액션을 취한 거는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한 거지. 의도 자체는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했다라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추구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법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의 절차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법이 또 집행이 될 때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부당하게 뭐 누구 어떤 집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야, 이런 법을 시행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제정이 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어야지 이게 실제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절차상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이 법에 대한 신뢰가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법의 실제적인 정당성이 있어요. 이 실제 제정된 법률이 그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이러한 인권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영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법이 되려면 만들어지는 절차상의 정당성도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자체들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킨다,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보다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이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주체는 각각 국회나 정부나 법원의 역할이지만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옆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입법 과정,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 청원입니다. 이 입법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국민이 이러이러한 법이 필요한데 우리 이러이러한 법 만들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애쓰고 또 공부 끝나면 뭐 학원 가느라 뭐 하느라 취미생활도 못하고 뭐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루 놀고 하루 쉬는 법 만들어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그걸 보고 타당하다 생각하면 뭐 국회의원들이 입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뭐 중고생 하루 놀고 하루 쉬는 법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입법 청원입니다. 그래서 특정 법안에 대한 제정을 문서로 요구하는 제도가 입법 청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입법 청원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 발의예요. 주민 발의. 이거는 국민이 법률이나 조례 뭐 이런 것들을 제정해 달라라고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뭐 국회에 제출을 한다든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법률,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그 조항의 내용들을 전부 다 정해가지고 발의를 하는 것이 바로 주민 발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민 발의는 그렇게 행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발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죠. 다음에 주민청원이에요. 이 주민청원은 뭐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우리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 뭐 법을 제정하든 뭐를 하든 뭐 하여튼 우리가 이 필요로 하는 이 내용을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요구를 서면으로 정부에 제출을 하는 게 주민청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청원하고 다른 거는 입법청원은 법을 만들어 주시오.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주민청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입법 예고입니다. 이 입법 예고는
법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입법 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법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입법 과정의 국민 참여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참여로 인해서 보다 확실하게 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 이거는 법을 만드는 의회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서 의회의 입장에서만 툭탁툭탁툭탁 만들어가지고 짠 하고 보낼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요청한다. 이러한 법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그 법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반영을 시키는 것, 법안의 내용에 반영을 시키는 건 의회의 의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법과정의 국민참여제도예요. 이 사법과정의 그 국민참여제도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지금 딱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이제 그 개정이 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국민참여재판제도예요. 이 국민참여재판제도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는 시행이 되었던 이미 시행이 오래전부터 되고 있던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형사사건 중에 그 일반 국민이 이 형사사건의 배심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배심원들의 판결 내용, 배심원의 판결이 그대로 판사의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살고 싶었고 열심히 살고 싶었고 성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사회가 그렇게 받아주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릴 때 그러한 것들을 참작해서 이 사람의 양형을 조금 줄여주자. 형량을 좀 줄여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판관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람의 형량은 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해인가요? 그 방송했던 드라마 가운데서도 그러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와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피의자가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법률에 의한 심판입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건 사법 과정이고 법률 내용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건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헌법 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건 법률로 인해서 국민이 법률로 인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전 시간에 그 과외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과외 금지가 중고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위헌 판결이 났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권리 남용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막
함부로 막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참여의 여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국가는 민주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법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의식. 이 법의식이라고 하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법 지식이나 법에 대한 감정이에요. 이 법이 국민을 바람직하게 만든다. 바람직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아니다. 이 법은 국민들을 좀 너무 지나치게 올가매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법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정이 된 국가의 법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감정,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것을 우리가 법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법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의식이 올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법이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또 이 법의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을 잘 몰라. 이런 법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법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또 그 법을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만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이익만 막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를 좋게 만드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법이 이러니까 내가 참아야 돼, 자중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면은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야! 상관없어. 나는 내 이익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함양하기 위해서는 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풍조, 또 법을 지키면 손해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렇죠. 전체 응답자 중에 73%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 40%, 30%, 40%가 아니라 70%가 넘는 응답자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풍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죠. 법이 지켜져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안 지키고 안 걸리려고, 안 걸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지키는 준법이 우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제대로 지켜진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권이나 사회정의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사회가 발달을 하면 함에 따라서 할수록 이 인권이나 사회정의 관련된 쟁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만큼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쟁점이 점점 증가하는 배경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정보화, 세계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 추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사회 약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급하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약자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었어요. 너도 나도 약자니까. 너도 나도 힘드니까. 그런데 이 사회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생활 수준이 조금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좀 증대하게 되었다. 또 교육 매체나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인권 의식이 조금 더 높아진, 인권 의식의 수준이 높아진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황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소수 계층들, 사회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지들이 받은 만큼 받는 거지. 지들이 일 안 하고 노력 안 하니까 저렇게 맨날 빌어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이 어떻게 해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그들의 최소한의 삶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여러 번의 교육에 걸쳐가지고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큰 건물들이나 특히 또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면은 그러한 건물들을 청소하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청소 용역 하시는 노동자분들이신데 그런 노동자분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그러한 분들의 어떤 입장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그분들의 인권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또 그분들이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비 자체도 못 붙이고 그랬던 계층들인데 이제는 그러한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다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대신 또 싸워주기도 하고 의견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정치 이익의 다원화를 통해서 인권 관련 단체 활동도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 계층의 굉장히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 이익화 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정치 세력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권단체 활동들의 인권단체의 활동들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반 국민들의 자유권, 평등권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있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인권이나 사회정의 관련 쟁점들을 보면 일단 평등권 관점에서 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이런 것들은 극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차별의 문제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성별에 의해서 좀 차별을 받는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호칭에 있어서도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장애우라고 얘기하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우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활동을 하는 데의 영역이 조금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도블록의 높이를 낮춘다든지 그다음에 경사로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다음에 생명권 관련 쟁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형제도라고 하는 건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생명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부여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인데 어떻게 그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뺐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꽤 오래전 1997년인가 96년인가요?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17, 18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사형 폐지,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직도 형법상에는 사형제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형을 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법상에서도 사형이라는 얘기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다,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게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존재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남아있죠.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은 뭐 그 사람 개개인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다음에 자유권 관련 쟁점입니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뭐 양심에 따라서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나는 병역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맨 처음에 그 징집이 됐을 때, 입영이 됐을 때에 그냥 교도소로 보내죠. 교도소로 보내서 그 교도소에서 복무 기간을 전부 다 채우고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양심이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그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것 자체가 죄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생각의 자유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죄라고 하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죄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닐진데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죄인 것처럼 지금 인정이 되는,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전과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도록 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역을 복무하는 사람들만큼의 고생이냐,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군대에 가기 싫어도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정치적인 신념의 진정성 자체를 온전하게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하이, 저 새끼 뭐 군대 가기 싫으니까 저 난리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 그 병역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우리나라는 지금 그 대체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과자가 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 이외에도 어떠한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특히 지금은 뭐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뭐 일각에서는 계속 부활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것들 볼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죠. 군 가산점 제도라고 해서. 그러면은 여자들도 군 가산점을 받고 싶으면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난 군 가산점을 받든지 뭐 어쩌든지 나는 병역의 의무를 하겠다라고 여자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여자들은 하사관밖에는 가지를 못해요. 일반 사병으로는 여자들이 복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는 한데 그러한 요소들이 있죠. 또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고
아직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만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혼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동성혼의 허용 여부는 상당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동성혼을 허용하는 부분, 인권 차원의 문제에서 상당히 이 논쟁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시행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 제도상 이 동성혼을 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죠. 남자하고 여자의 이성혼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혼도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끼리 서로 결혼을 했으면 그 동성혼도 혼인신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논쟁의 규모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이 있습니다. 세계화 관련 쟁점이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상대적인 빈곤이 심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계속해서 선진국이 되는 거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영원한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선진국도 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자는 끊임없이 강자만 되고 약자는 끊임없이 약자만 될 수 있는 약자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고착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외국인이나 사회소수자의 인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한국인만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생활의 터전으로 우리나라를 삼기 시작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에 대해 외국인들이 갖게 되는 문화적인 어떤 차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소수자의 문화권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이런 것들도 정당한 하나의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쟤네들 미쳤나 봐. 그래서 완전히 병자 취급하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정보화 관련 쟁점입니다. 정보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우리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사이버 폭력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 영화라든지 음악 같은 것들을 대가 없이 공유하고 이래서 지적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특히 이제 게시판에 어떤 악성 댓글이나 악성 루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한때 지금 심각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죠. 인터넷 실명제. 그래서 어떤 정보화 체계의 어떤 익명성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자기가 낸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평등권이에요.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누구나 다 똑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 접근 능력에 따라서 경제 사회적인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라든지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그 정보에 대응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외국인들 또 나이 드신 노인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보를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한다. 옛날에 산업시대 때 빈부격차가 발생하듯이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 노동인구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 국제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는 것, 또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하는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시민생활, 법의식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7단원에 대한 내용 정리는 전부 다 끝이 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